지연 씨, 네. 이제 뭐 9월도 다 갔고. 맞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벌써 10월이네요. 올해도 아니, 이제 다 가는 것 같아. 좀 춥지 않아요? 요즘은 밤에 이제 네. 창문 열어놓고 자면은 네. 감기 걸리겠더라고요.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 추운 건 뭐 환절기고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당연한 건데 나는 요새 왜 이렇게 몸이 간지럽지? 다리 몸이 가려워. 긁으면 안 돼. 긁으면 안 돼요. 자, 긁으면 안 돼요? 나를 딱 따라하세요, 선생님. 네. 이게 아주 딱딱이야. 뭔데? 아침? 응. 이거? 발라. 근데 이거 어릴 때도 했는데 이건 효과가 없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줘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니. 빨개질 때까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안 간지럽죠? 이거 순간만 그리고 좀 있으면 다시 또 빨개지고 다시 가렵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3단계 들어가야 되는데. 3단계가 또 있어요? 종교. 십자가를 그어요. 종교. 십자가. 손톱으로 이렇게 십자가 만드는 그렇죠. 거? 이렇게 눌러. 눌러. 요거는 좀 덜 가렵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계속 눌러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준비를 했잖아요. 4단계 나와? 4단계 나오지. 돼요. 이거 뭐 물파스. 엄청 발라야 돼, 물파스를.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아니, 하는 선생님.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보세요? 물파스 이럴 때 쓰는 거 맞아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 선생님, 이게요. 아유, 굉장히 정말. 효과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제가 이러겠어요. 덜 간지럽긴 발라줘야 하네. 돼요. 네. 이렇게 가려울 때 네. 톡톡톡톡 발라주면 네. 냄새도 좋고. 아니, 저분이 가려운데 왜 본인이 나도 가려워요? 간지러워, 나도. 근데 요즘 같은 때 그렇게 막 긁고 물파스 바르고 그러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요? 요즘 같은 때가 어떤 때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네. 환절기죠. 환절기? 그래요.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반가운 것도 잠시. 시원한 가을바람에 실려온 피부건강주의보.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이곳저곳 가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무심코 긁다 보면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성인 아토피 등 고질적인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큰 병을 알리는 우리 몸의 이상신호 간지럼증. 오늘 이 시간 피부과 전문의 안지수,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 피부관리사 박혜정, 배우 홍여진과 함께 건조해진 피부 촉촉하게 관리하고 전신건강 사수하는 비법까지. 환절기 피부 건강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정말 뭐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무의식 중에 이렇게 긁고 계신 분들이 요즘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아니 근데 환절기에는 선생님 왜 이렇게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심해지고 공기가 네. 건조해지면서 피부 속 수분이 이제 증발해서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피부 건조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어쩐지. 네. 제가 예전엔 안 그랬어요. 깔끔했었거든요. 근데 네. 언제부턴가 조금 날이 쌀쌀해지면 여기저기 긁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늙어가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버지 고만 긁으세요. 아유, 진짜. 뭐 나이가 드시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피부가 노화가 되면 우리 몸이 천연 보습인자로 불리는 피부 보호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고요. 세포 재생 능력도 떨어지면서 가려움증을 더 많이 자주 느끼게 되죠.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서 이 가려움증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우리 몸의 압력, 피부 압력을 감지하는 세포가 이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아주 작은 자극도 가려움으로 느끼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의 50%가 바로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50%요? 대단하네요. 예. 근데 저희가 좀 전에 처음 오프닝 할 때 물파스가 뭐 이런 거 바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려울 때. 그러면은 뭐 물파스는 그렇다 치고. 근데 긁는 것도 안 되나요? 효자손을 써야 되나요? 정말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예. 아니 간지러운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긁어 부스럼 이런 말 있죠? 네. 들어보셨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긁는 게 상처 회복에 안 좋은지. 두 번째는 얼마나 가려움이 참기 힘든 증상인지. 맞습니다.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긁으면 긁을수록 이 가려움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가려워지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손에는 어마어마한 세균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장 많은 세균이 삽니다. 그런데 이런 손톱으로 피부를 긁고 뭐요? 십자가를 누르고 아유 정말. 그러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저 심해지면 괴사되는 아주 심각한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선생님, 그래도 간지러서 좀 긁었는 걸 가지고 너무 좀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괴사, 아니, 그건 좀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아우, 예. 가려움증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건조해서 그 피부가 가려운 것도 이 문제가 되지만 특정한 피부 질환 때문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피부 질환이 끝이 아니고 또 우리 몸 어딘가에 크게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어딘가 이제 가려워서 긁고 계셨던,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환절기 가려움증의 다양한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댓글을 다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증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질문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활기찬 오후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날이 이제 쌀쌀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이제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간단한 체조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오후 1시 체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후 1시 운동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총 7동작 30초씩 진행됩니다. 먼저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팔을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줍니다. 새싹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과 발 사이를 V자 형태로 만들어 손을 Y 모양으로 올리면서 하늘로 쭉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발과 발 사이의 V자 간격을 유지하고 손을 쭉 뻗어서 Y자 형태로 가슴을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벌려 가슴 내밀기 운동입니다. 고혈압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말초 기간에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실 경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슴을 내밀고 양팔과 반대쪽 팔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손모아 원그리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는 뒤로 빼며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려줍니다. 어깨 너비 정도의 원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그려주면서 등 근육을 움직여주는데요.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칼로리 소비율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머리 깍지 끼고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가볍게 깍지를 끼우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어주면서 옆 근육을 늘려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비틀어주면서 복부 옆 근육을 늘려줍니다. 팔꿈치 무릎 찢기입니다. 먼저 양팔을 모아서 팔꿈치를 무릎에 찍었다가 다시 펴주면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 정도 반복한 후에 W 모양으로 양손을 쭉 등 뒤로 모아주며 고개는 천장으로 들어 호흡을 크게 내쉽니다. 이 운동은 전체적인 디스크의 압력 조절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팅 동작입니다. 오른팔과 왼쪽 무릎이 마주 닿게 마치 스케이트 타는 자세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무릎과 팔꿈치를 찍어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쉬운 밸런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낙상 방지 및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팔 돌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소 쉽게 손상되기 쉬운 어깨 근육을 부담 없이 풀어주면서 날개 축지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양손을 가로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준 후에 다시 앞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뒤쪽으로 깍지를 끼어 턱을 쭉 들어주며 천장을 보며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이 7가지 동작의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매일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해봤는데 네. 뭐 땀이 막 송울송울 맺히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촉촉하게 날 정도로 일단 점심이 좀 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유산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예, 이게 네. 선생님 피부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이렇게 살짝 땀이 나면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이제 다 건조해졌던 피부로 수분도 살짝 분비가 되고 유분도 살짝 나와서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려움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네. 다시 이제 피부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가려움증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피부 장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피부 네. 장벽. 선전에서. 예. 근데 그 뭐 광고에서 뭐 피부 장벽을 지켜라. 우리의 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광고 문구는 들었어요. 예,
피부 장벽은 사실 그냥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겉을 이루고 있는 각질층을 뜻하는데 이런 그 화학물질이나 세균, 자외선 같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차곡차곡 쌓인 세포 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지질이 시멘트처럼 메꾸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그림을 보니까는 정말 뭐 벽돌담처럼. 맞아요. 벽돌처럼 뭐 성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그 건조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또 가려우니까 또 긁게 되고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심하면은 여러 가지 2차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그런 피부 합병증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폐혈증까지. 무서운데. 그러면 건조하고 가려워도 꾹 참고 긁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네요. 야,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가려움이 심해진다는 것 자체가 피부염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질환이 되면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뭐 건조해서 약간 그 가려운 거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하고 좀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이제 좀 날이 건조해지니까 뭐 세수하고 나면은 피부가 막 당기거든요. 맞아요, 당겨요.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세수하거나 샤워 직후에 피부가 좀 당김이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보습제를 발랐을 때 금방 좋아지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조감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건조증 상태로 넘어가는데요. 슬슬 가렵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비늘 같은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갈라져 논바닥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져서 붉고 오돌토돌해지고 또 이제 가렵고 따갑고 하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피부염 단계로 넘어가서 건성습진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저렇게 막 빨개지고 이게 보기만 해도 엄청 따끔따끔할 것 같은데 저는 주부습진이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건성습진은 뭐예요? 건성습진은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지샘이 좀 적은 부위, 팔다리 그 중에서도 이제 정강이에 가장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가렵다고 자꾸 긁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합병증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다리가 네. 그래서 스타킹을 꼭 신어야 돼요.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거든요. 아니 근데 그깟 피부 건조한 것 좀 방치했다고 대가가 혹독한데요. 안 그래도 저도 요맘때쯤 되면 가려움증이 좀 심해져서 수분 크림을 2배로 빵빵히 바르고 있거든요. 그건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 그거 특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환절기에 피부가 가렵다고 모두 피부 건조증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조한 날씨에 악화되는 피부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가려움증 증상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가려움증과 함께 팔다리 접히는 부위가 울긋불긋해진다면 네, 뭘까요? 짠,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저도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이제 많이 생각을 제일 하고 있는데 걱정하잖아요. 이게 아이고. 어린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한테서 훨씬 더 많이 생기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어린아이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성인 아토피의 경우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뭔 아토피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일단 발병을 하면 증상이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 이 아토피 앓았던 분들이 이 병증이 남아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같아도 뭐 이 나이에 무슨 아토피일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네네. 뭐 상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런 팔, 다리, 요런데 손가락도 그렇고 요런데 접힌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는 거는
아, 그러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러거든요. 네, 성인과 소아가 조금 다른데요. 어린이들은 보통 자라는 그 나이에 따라서 볼이나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 팔다리 접히는 부위뿐 아니라 얼굴이나 목, 손습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와. 네. 그렇군요. 저희가 환절기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눈썹, 코 주변이 울긋불긋해지면 이거는 뭘까요? 짠, 지루성 피부염이네요. 이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40대에서 70대 그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주로 피지샘이 발달한 그 코 주위와 두피가 울긋불긋해지면서 기름기가 있는 각질이나 비듬이 일어나고요. 또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딱지나 진물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지루 피부염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겨울철에 주로 심해지는 것이 추워질 특징입니다. 때.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로도 생기는군요. 예, 심해지는 원인입니다. 아니 근데 빨개지고 간지럽고 뭐 각질이 일어나고 이거는 증상이 비슷해서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둘 다 염증을 동반하는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질환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계절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서부터 환절기에 나빠지는 반면에 지루 피부염은 햇빛이 짧아지는 환절기부터 겨울철에 주로 나빠집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팔다리 가치가 접히는 부위에 특징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지루 피부염은 피지샘이 발달한 부위, 즉 이제 두피나 얼굴의 T존, 귀 주위, 몸에서는 가슴 부위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주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루성 피부염 하면은 두피에만 생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심하면 그러니까 그 기름 분비가 많이 되는 부위에는 다 이제 그런가 봐요. 생길 수 예.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끝으로 실내에 들어서면 간질간질한 네. 이것은 뭐 어떤 때문일까요? 질환